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외식업 창업 전략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외식업 하면은 뭐 어떤 게 외식업이죠? 뭐 통상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업종 분류상 그 일반 음식점으로 분류되는 모든 업종을 이제 외식업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주점도 들어가고 음식점도 들어가요. 대부분 그 창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접근하는 업종이 바로 이 외식업입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왜 그럴 것 같아요? 하기 쉬워요? 늘 먹는 거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실제로 외식업이 쉬우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외식업은 제조하고 판매, 서비스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물과 불을 사용해서 음식을 만드는 제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게 외식업입니다. 그죠? 근데 일반 판매업은 완성된 제품을 가지고 그냥 판매만 하면 돼요.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제공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업이 이제 서비스업인데, 이 외식업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대부분 주문 생산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주문이 들어와야 생산하잖아. 근데 주문은 누가 합니까? 근데 아무나 안 하죠. 그 주문하는 사람이 오게끔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대충 그냥 시작만 하면은 된다는 생각, 그리고 내가 늘 집에서 접하는 거기 때문에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하는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이건 인지를 하셔야 되고, 현재 우리나라의 그 외식업종 그 점포 수가 거의 한 65만 개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4,500 뭐 몇십만 계속 변하고 있죠. 그러면 결국은 75명당 한 개의 외식업체가 점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 그 생존율, 여기서 생존율이라는 거는 그 자기가 점포를 개설해서 확실히 성공을 했다고 판단되는 그런 점포가 비율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20%는 없어지고 또 들어오고 없어지고 또 들어와요. 이런 과정을 계속 이제 반복을 하고 있는 게 현재 창업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접근할 때 너무 쉽게 접근하면은 분명히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따져보고 가야 된다. 외식업은 진입하는데 모든 창업시장이 그렇지만 특히 외식업은 특별한 뭐 자격증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고 뭐 하기 때문에 진입이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이제 쉽게 접근하는데 실제로는 어려운 점이 많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고요. 창업은 그 제일 중요한 게, 외식업을 하시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과연 외식업하고 맞는가? 예?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창업 그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보면은 그걸 잘 안 따져요. 아, 저 집이 장사 잘 되는구나. 나도 저거 해야지. 우리 옆집에 그 또리 아줌마 어제 또리 엄마가 김밥집 해가지고 아파트 하나 샀다 그러더라. 야, 나도 김밥집 하자. 이런 식의 창업이 많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나는 나죠. 내 중심으로 가야 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그 라면집을 하나 하는데 옆에서 막 다 라면집이 다 망해도 내가 라면이 좋고 내가 라면 잘 끓이면은 라면집 해야 돼요. 그러면은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아요. 창업은 그런 식으로 접근해. 특히 외식업은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돼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성실하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한테 주는 게 익숙한 사람이 나야 돼. 여러분들 집에 그 노는데 친구들 오면은 밥 해줍니까? 시켜줍니까? 해주는 사람. 둘, 셋. 나중에 또 들고 그러지 말고. 해주는 사람은 일단 가능성이 있어. 그 시켜주는 사람. 예? 하지 마세요. 민폐 끼치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낭비야. 안 해야 될 사람이 하는 거는 국가적으로 손실이고 낭비라니까요. 그 점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과연 내가 음식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가예요. 이런 분이 있습니다. 아이고, 그 뭐 고급 유명한 주방장 쓰면 된다. 여성분들이 음식점을 하고 싶어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냐면, 어디 앉고 싶어서 그러냐면은 카운터야. 카운터에 탁 멋진 옷 입고 폼 딱 잡고 앉아서 인사하고 계산만 하기를 원해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그 음식점이나 외식업을 하려면요, 10억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현재 10억 있다고 그러면은 그거 하겠어요? 분명히 딴 거 하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정도의 자금 규모가 있어야 그런 식의 외식업, 식당 예를 들자면 창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자본 가지고 할 수 있는 자금 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1억 미만이죠. 점포 없고 이러면은 평수 20평 밑으로 가지고 하려면은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창업에서 특히 소자본 창업에서 중요한 거는 내가 움직여야 된다. 내가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에?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외식업 쪽에 특히 뭐 음식 쪽에 만약에 창업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주방 그렇게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일단은 주방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어야 돼. 내가 설거지 다 하기 싫어가지고 일주일 쌓아놓고 뭐 주말에마다 하고 말이야. 어차피 내일 또 먹을 거 뭐 야 저녁에 한꺼번에 하자. 이런 분 있어요. 네. 예? 그릇 들면은 바퀴벌레 휙휙 지나가고. 이런 분이 식당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무조건 그런 분은 말려야 돼. 누가 주변에 그런 분이 한다 그러면은 말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려줘야 돼요. 그러면 그 친구나 누가 오면은 그런 걸 만들어 주는 게 행복이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가 묻는 건 봐도 나는 참 행복하다. 이런 사람 있죠? 있어요, 진짜? 그런 분 저요. 그러니까 저렇게 푸짐하게 생기신 분들이 안 푸짐하게 생기신 보다는 외식업이 맞아요. 그건 진짜입니다. 그리고 손이 좀 커야 돼. 왜 그러냐 하면은 먹는 사람은 먹어봐야 알잖아요. 음식을 안 먹어보고 이게 맛있는지 맛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먹어보려면 어떻게 해? 줘야죠. 그런 것들을 명심을 해야 되고 그게 안 되면은 안 된다. 그럼 이 외식업 중에 음식업하고 또 크게 이렇게 줄기가 되는 게 뭐냐면 주점입니다. 주점. 주점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치킨 호프, 생맥주, 뭐 그 일반 그 요리 주점, 뭐 막걸리,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주점하고 음식점하고 같은 외식업의 큰 양쪽 그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이쪽은 요리를 좀 못해도 돼. 주점은. 에? 왜냐하면은 그 성격상 대부분 그 냉동 냉장 제품이 원팩으로 내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해도 못해도 관계 없어요. 그리고 술 주점에 그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2차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와서 술을 드시기 때문에 좀 이 감각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좀 못해도 넘어갈 수는 있어요. 잘하면 더 좋지만은. 근데 이쪽은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그다음에 여기는 낮장사죠. 예? 10시 되면 마지막 손님 받아서 정리하고 클로징 하면 12시에면 대충 끝나는데 여기는 새벽 2시까지 손님을 영업을 하죠. 물론 더 하는 분도 있지만은. 그럼 여기서 끝나면 몇 시냐 하면 6시입니다. 집에 가면. 그럼 이게 밤낮이 생활 패턴이 확 틀리기 때문에 밤만 되면은 눈이 반짝반짝 하는 사람이 있죠. 낮에 비실비실 하다가 밤만 되면 눈이 반짝반짝 하는 사람은 이쪽이 나. 반대로 9시 뉴스만 들으면 그냥 자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이쪽이 낫죠. 이것도 무시 못합니다. 이분이 여기 하죠. 5개월도 못 버텨요. 힘들어서. 나중에는 내가 힘들면 나중에 손님 들어오는 게 스트레스야. 생각해. 영업집에서 손님 들어오는 게 스트레스면 어떻게 돼요? 망하죠. 예?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건 대부분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이 그 뭐 창업 강의나 이런 것들도 잘 안 듣고 주로 어디에 정보를 얻냐 하면은 자기 친구나 주변에서 아는 분들이 하는 거 보고 많이
듣고 해요. 그 사람이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렇게 돼. 그런데 그분들은 자기 생각만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틀리는 부분도 많다 이거죠. 그 점을 잘 그 판단하고 들어가셔야 되고, 내 쪽이 아니면은 그게 요즘 난리를 치고 있는 아이템이고 업종이더라도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특히 외식업은 길게 봐야 돼요. 길게. 2년마다 뭐 아무리 장사 잘 되고 권리금 받고 팔고 나면 어디 가야 돼요? 또 해야 되잖아. 놀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 판 비용 갖고 창업하면은 딱 맞아. 그거 왜 팔어? 그러면 새로 들어가면 또 고객 모아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길게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외식업에서 크게 돈 버신 분들이 대부분 25년, 30년 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디서 하시든 간에 25년, 30년간만 하시면은요, 무조건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뭘 하느냐? 25년 동안 하려면은 쉽지 않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결혼하고 똑같이 어떤 말이에요. 살기 저분은 좀 그러네. 예? 살기 싫은 사람하고 20년, 아니 50년 동안 어떻게 살아요? 그죠? 중간에 바꿀 수도 없잖아. 창업은 바꿀 수는 있어. 근데 바꾸면 돈 들어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부터 내가 확실히 할 건가, 내가 자신 있게 할 수 있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 그냥 저거 된다니까 한 2년 만에 막 해서 크게 돈 벌고 빠지겠다 이런 생각을 보고 들어가면요, 설사 운 좋게 성공하더라도 다음에 가서 무조건 깨지게 돼 있어요. 제가 그 현장에 있으면서 그런 걸 여러 번 봤습니다. 처음에 성공하는 게 여러 가지, 창업에서 성공하는 요인이 한두 가지만 있는 것 같으면 쉽잖아요. 수천만 가지예요. 정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조화가 돼서 나하고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 시작해서 제대로 됐다 손 치더라도 두 번째 하면은 무조건 깨지게 돼 있어요. 그게. 예?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거.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게 자신이 없으면은 20년, 30년 동안 내가 설거지 했는데 또 하란 말이야. 나는 못해. 그럼 설거지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렇게 가야 돼. 그 다음에 작게 시작해서 이 시스템이 돌아가잖아요. 작게. 각 뭐 홀, 주방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되면은 그 다음에 장사가 좀 잘 되고 매출이 활성화되면은 내가 빠져도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종업원을 두면 되죠.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아이템 중에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그 창업을 하느냐. 그럼 아이템을 골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은 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행하는 아이템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어떤 게 유행하는 아이템이냐 하면은 경쟁이 치열한 아이템. 그러니까 뭐냐면 남이 따라하기 쉬운 아이템은 그 유행을 빨리 하고 빨리 사그러집니다. 그런 거는 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심리가, 우리나라 사람 심리가 뭐냐면은 이런 거 있어요. 장사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자기가 장사가 안, 손님이 없어. 그럼 어디 갑니까? 손님 없으면 꼭 옆집 간다. 옆집 가서 이래 보고 옆집이 손님 없어. 그럼 행복해. 뭐가, 야, 이거 할 이야기 안 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남이 안 되면은 자기 안 되는 게 위안을 삼는 거야.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그러니까 뭐냐면 저쪽에서 잘 되니까 그냥 막 따라하는 거예요. 멀쩡하게 여러분 아시지만은 찜닭 같은 안동 찜닭이 뭔 죄가 있습니까? 근데 막 그게 누구나 쉽게 하기가 쉬운 메뉴예요. 쉬운. 맛의 차이는 있지만. 근데 제대로 한 집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후발주자들이 그냥 막 오니까 요즘 뜬다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거의 한 상권에 막 10개, 20개가 생기고. 그러니까 1년도 안 되고 어떻게 돼요? 고객이 들어갔다가 처음에는 그 맛을 보고 갔는데 여기도 생겼어. 또 가잖아요. 가는데 그 맛이 아니야. 그 다음부터는 찜닭 자체가 맛이 없구나. 이렇게 인식이 돼버린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손님이 안 가니까 안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아이템을 정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어디서 해야 됩니까? 이제 아이템 정했다. 어디서 해야 돼? 입지를 선정해야 되거든. 그죠? 그 입지 선정은 내가 팔고자 하는 상품을 누가 살 것인가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디테일한 그 상권 분석하는 방법은 상권 강의 시간에 여러분 들으시면 되고,
우선은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팔고자 하는 상품이 20대들이 주로, 특히 20대 여자들이 많이 먹는 거다. 예를 들자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많은 데를 가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그 사람들이 쉽게 오기 좋은 데로 간다든가. 이렇게 가야 돼요. 그게 기본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많이 모이고 뭐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이제 가야 되는데 그것도, 그 잘못 저거 하면은 이상한 데 가가지고 고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외식업으로 해서 성공을 하려면은 그 갈수록 하면서 노하우가 좀 쌓이면서 그 내가 뭔가를 좀 플러스 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은 것들, 그러면서 이 메뉴가 좀 대중적인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메뉴 가지고 시작을 하면은 대한민국에 나밖에 없으니까 성공할 것 같죠. 근데 그거는 실패할 확률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먹어본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타조고기 전문점이 한 5, 6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타조 시장이 한번 불었다가 식당이 나왔는데 지금 있습니까? 있어요. 있는데 저 구석이 어디 한두 군데 있죠. 그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활성화가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은 소비자들이 저거 짜장면집 가면서 짜장면이 뭘까를 생각하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왜 다 먹어봤으니까 그냥 가는 거야. 먹어보고 이 집 맛없으니까 다시는 안 와야지. 이거 판단하지만은 처음 판단할 때 느낄 때 메뉴가 생소하면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저게 뭔가.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제 대중적인 메뉴로 가되 그 대신에 대중적인 메뉴지만은 거기에 플러스 알파 나만의 뭐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은 똑같은 대중적인 게 되죠. 그걸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음식에서 그 외식업에서 부를 많이 이루려면은 코스트를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보통 그 매출이 부진한데 가서 이렇게 그 상담을 해보면은 맛은 좋은데 장사도 되는데 남는 게 없다 그러면 보면은 원가 비중이 너무 높아요. 근데 원가 비중을 낮추는 방법은 싼 거를 가져오면 안 되죠. 그 재료는 제대로 써야 돼요. 근데 관리를 잘하면은 원가 비율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식당 같은 경우는 손님 예측이 불가능한 상권에 있는 경우는 심각하죠. 예를 들어서 뭐 어제는 점심시간에 한 100명이 왔어. 그러면 오늘도 100명이 올 것이라고 준비 딱 해놨는데 30명밖에 안 왔어. 그럼 70명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버려요. 먹어야죠 다. 결국은 그게 손실이라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이 많은 상권에 만약에 들어가면은 그런 요소는 좀 덜하죠. 덜 점심시간에 점포수는 한정돼 있고 소비자들도 수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눠서 찾아오면 다 찾아오는데 어쨌든 그런 것도 참고를 하시는데 그 관리를 잘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방을 알아야 된다는 게 그거예요. 주방을 모르면 다른 사람을 넣어놓으면은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벌어지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관리를 잘못하면은 결국은 그게 다 손실로 간다. 그 점을 반드시 좀 명심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 5일째 이후로 주택가하고 오피스가가 굉장히 이제 변화가 심한데 오피스가가 토요일, 일요일은 전무하죠. 근데 그 인원이 그러면 주택가가 다 오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이게 오피스가 주 5일째 하면서 오피스가 있는 고객이 주택가로 토요일, 일요일 몰려줘야 되는데 어디로 다 가고 그것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음식점을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은 점심 장사를 포기하고 저녁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녁엔 주로 이제 술을 많이 드가지고 그죠? 근데 반드시 점심과 저녁 비율이 4대 6 내지 6대 4로 맞아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안정적인 매출을 가져가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죠. 그렇게 하려면 뭐냐면은 밥집에 저녁에 밥 손님이 없으면은 술 손님으로 올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메뉴가 있어야죠.
그죠? 그런 것들이 안 맞아 들면은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가형 삼겹살 전문점에서 낮에 점심 식사 하는 거 봤어요? 안 해요. 거기는 식당 같지만 사실은 주점이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상권을 다 가져가야 된다. 그런 걸 참고로 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외식업에 들어옵니다. 근데 와서 성공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근데 그게 무조건 이게 실패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여기는 여기에 성공에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다만 준비를 철저히 하고 제대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아무런 그 제약 조건이 없으니까 너무 쉽게 들어와. 하다 안 되면은 뭐 밥 장사는 하지 뭐 이런 식으로. 하다 안 되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조업, 판매, 서비스가 복합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작지만은 하나의 기업이에요. 그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준비하는 중에 반드시 나만의 무기를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네? 나만의 무기. 그게 없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네? 어느 상권에 나만 하는 점포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만 그런 데는 없잖아. 내가 잘 되면 옆에 한 달 안에 막 쫙 생겨요. 법적으로 막을 방법도 없어. 그럼 결국은 싸워서 내가 이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싸우려면 뭐로 싸웁니까? 힘으로 싸울 수 없잖아요. 맛이 되든 서비스가 되든. 예? 그런 요소가 한 가지 있어야 돼요. 잘 되는 집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앞으로 이제 식당을 가시더라도 그냥 가시지 말아야 돼요. 가서 보라 이거죠. 잘 되는 집은 잘 되는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못 찾을 수도 있겠지. 안 되는 집 가보면요. 안 되는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그걸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고 근데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게 그런 게 있는데 결국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운영을. 그러니까 시작하는 것 자체는 쉽습니다만은 운영을 어떻게 하는가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자기 자본 가지고 있는 자금 여력 안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어디서 여기 돈 끌어서 하면은 돈을 벌더라도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식업은 무조건 장기 플랜을 세워서 가야 됩니다. 장기 플랜. 단기 게임이 아닙니다. 장기간 가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가면은 반드시 수익은 발생하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 이익이 쌓이게 돼 있습니다. 그 점을 명심하시고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안에 무기 길게 할 수 계획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뭐야? 내가 할 수 있는 규모 내에서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시작을 하시면은 여러분들도 반드시 저는 그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절대로 걸음지고 장에 가는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예? 우리나라 김밥집 하는 사람 조사해 보면요, 친척이 서너 명 다 끼어 있어요. 정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다 성공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모든 거는 나하고 맞춰서 생각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